얼마 전인 2022년 2월 23일경 법원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SK 주식회사 주식 350만 주를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는 최태원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이 재산분할 청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의 경과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서 본인에게 혼외자가 존재하고 부인인 노소영 관장과 이혼 의사가 있음을 밝히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2017년 7월경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차례 걸친 조정을 거쳤으나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18년 2월경 조정이 결렬되고 정식 재판에 회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경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원치 않았는데 의사를 바꿔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내용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SK의 주식 중 40% 이상에 이르는 550여만 주를 청구하고 위자료로서는 한 3억 정도를 청구하게 됩니다.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로 청구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1조 한 4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상당히 상상하기 힘든 큰 금액이죠. 이 금액은 법원에 내야 되는 인지때만 해도 15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엄청난 재산의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 재산분할 청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그리고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인데요.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까 참고할 만한 사건이 바로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그의 남편이었던 전 삼성전기 고문 이무재의 그 이혼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무재 고문은 이부진 사장을 상대로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2조 5천억 이상이다. 그래서 그 반에 가까운 1조 2천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달에 결론적으로 1심에서 서울가정법원 1심에서 재산분할이 86억 원 정도의 판결이 이루어졌고 2019년 9월에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141억 원 정도의 재산분할 판결이 났고요. 그리고 2020년 1월 16일 날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죠. 그러면 이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이무재 전 고문이 재산분할로 1조 2천억 원을 청구를 했는데 이부진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해서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아예 빠졌고 그 외에 나머지 재산을 700억 원 정도로 산정을 하고 그 중에 고등법원에서 20%를 인정받아서 141억 정도가 인정이 된 것입니다. 1심에서는 86억 원이었는데 이때는 재산분할 기여도가 15%였고 2심에 와서는 재산이 증가된 측면 그리고 기여도가 15%에서 20%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86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의 재산분할 액수는 얼마나 될까? 물론 이제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예상하기가 사실 되게 힘든데요.
제 경험에 비추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은 대부분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들을 특정한 다음에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재산분할 금액으로 인정을 하는 안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최태원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는 대신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대폭 줄이는 방안, 두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부진 사장과 이무재 전 고문의 케이스에서는 사실상 주식 자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다 제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케이스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왜 다르냐면 1988년에 이제 88년부터 92년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재직했었고,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이 성경그룹을 이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관장과 최종현 회장의 아들인 최태원 회장이 1988년도에 결혼을 했고, 실제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성경그룹이 내정이 됐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사업 전에 그 사업권을 반납을 하게 되었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도부터 97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한 김영삼 대통령 때 1994년에 그 제2이동통신의 사업권을 갖고 있던 한국이동통신이 결과적으로 민영화가 되면서 결국 성경그룹으로 인수가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졌고, 1997년도에 이제 상호가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SK텔레콤이라는 회사로 상호가 변경이 되어서 현재까지 핸드폰 사업에서 이제 이동통신 사업에서 SK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SK그룹이 결론적으로 여러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노소영 관장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었던 아버지가 대통령이 있을 때 이 제2이동통신 사업을 받는 계기가 됨으로써 SK그룹이 전체적으로 발전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서 현재 주식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기여도가 높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전 정권에서의 어떤 특혜라는 주장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주장이 이제 실제 맞건 그러지 않건 법률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고 어떻게 될지는 참 궁금한데요. 이부진 사장과 이무재 전 고문의 케이스처럼 간다면 주식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될 테고, 이 사건의 경우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경우에는 역사의 특수성, 이제까지 왔던 흐름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그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기여도는 일반 사건에 비추어서 낮아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재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혼인 기간이 오래될수록 20-30년 이상 될수록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기업 운영의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기업체나 주식이 상속되었을 경우에 실제 가정법원에서도 그 전체 재산을 혼인 중에 상속이 되거나 혼인 중에 형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전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을 수 있느냐, 이게 항상 가정법원에서도 큰 쟁점이고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사건에서 분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혼인 기간이 20, 30년 장기화됐을 때는 현재 현존하는 양쪽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대5를 보고 거기에서 약간 조정하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로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의 소유 주식만 해도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는 잃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주식회사 SK는 지주회사로서 SK그룹이 운영하는 대부분 기업을 자회사나 종속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SK는 뭐 이노베이션이나 텔레콤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어서 만약에 노소영 관장이 재산 분할로 주식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게 되면 SK 주식회사 SK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할 수도 있거든요. 현재는 주식회사 SK의 1대 주주가 최태원 회장이고 2대 주주가 아마 국민연금일 텐데요. 노소영 관장이 어느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느냐가 이 SK그룹 전체의 경영권이나 또 회사의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지금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제 이혼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만약 노소영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의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법 840조는 1호부터 6호까지 이혼 사유를 연루하고 있는데 6호의 사유, 6호의 사유라는 것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고, 이는 유책주의가 아닌 파탄주의 조항인데요. 상대방이 잘못을 안 해도 부부 사이에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대법원의 그 판결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파탄이 났다 하더라도 유책 배우자는 그 6호 사유에 의해서도 이혼 청구를 해도 기각이 된다는 그런 판례가 대법원 판례인데요. 쉽게 말을 해서 가장 확실한 예로 부정행위를 한 일방이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할 경우에는 실제 두 부부관계가 부정행위를 하면 대부분 부부관계는 파탄이 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혼이 인용될 수 없다. 지금 대법원은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노소영 관장이 계속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최태원 회장은 이제 본인이 직접 혼외자가 있고 그런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해서 일단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원치 않았을 때 이혼은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혼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노소영 관장도 의사를 바꿔서 이혼을 전제로 반소 청구를 한 것이죠. 그럼 이제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로 3억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정법원에서 많이 인용을 해도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을 넘는 판결은 보기가 거의 힘들다. 지금 이런 현상이고요. 우리나라의 위자료 판결은 그 피고의 재산 상태를 고려를 사실상 거의 안 하죠. 물론 이제 판결문에 고려를 했다 안 했다라는 건 쓰여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2, 3천만 원도 굉장히 클 수 있고, 돈이 많을 경우에는
그 위자료가 별게 아닐 수 있는데요. 지금 그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위자료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고 부정행위나 또는 폭행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를 많이 인용할 때 3,000에서 5,000 정도이다. 이 정도가 현재 판결을 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는데요. 향후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